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 다주택자 아니면 법인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 투자 안 멈춘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요 지금. 못 써서 난리예요. 근데 이런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올 것 같고, 규제 나오고 춘천 원주부동산 갔는데 1억 이하 30년 이상 재개발 가능 지분 공시지가 8천 이하 단지들 불티나게 팔렸어요. 마치 빵집에 빵이 팔리듯 바로 계약을 계속하시더라고요. 빵이라면 막 만들 수 있다고 했던 그 빵도 아니고 빵집에 빵 팔리듯이 그냥 뭐 싹쓸이. 그런데 규제가 나오고 춘천 원주부동산에 갔는데 1억 이하 30년 이상 재개발 가능한 지분 공시지가 8천 이하의 단지들이 불티나게 팔렸다. 왜일까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되죠. 첫째, 춘천과 원주는 규제를 비켜나간 비규제 지역이고 1억 이하라는 물건은 취득세의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30년 이상 재개발 가능성은 그 작은 물건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치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특정한 수요가 있다는 부분, 집이 너무 살기 좋아서 실거주가 계속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향후로도 가격이 상승하고 그 상승된 가격에 지속적으로 투자 수요가 붙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다라는 부분이죠. 1억 이하짜리 물건 들어가자는 거 4~5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했던 똑같은 내용, 1억 이하 30년 이상 재개발 가능한 물건, 재개발이라는 이야기, 재건축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우리도 재건축 한번 해보자. 단지들이 예를 들어서 1000세대인데 손바뀜을 500개를 해버렸어요. 절반 이상의 투자자가 들어와 버려서. 근데 그 사람들이 야 우리도 재건축 한번 해보자, 플랜카드라도 한번 걸자, 사업 설명회 한다, 빡 그런 순간 그냥 가격이 올라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전에 갔던 거죠. 중요한 건 규제 나오고 나서 갔을 때 불티나게 팔린 건지, 규제 나오기 전에 이 규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그때 이쪽에 1억 이하의 물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감안하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 아닌지 그거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박이죠. 작전주, 급등주, 테마주, 잡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분명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리스크를 잡아내면 분명히 리턴을 줍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걸 이용하자고 했죠. 원주 춘천에 불 붙어 있는데 경매 이용하자. 안 돼요.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와도 낙찰도 안 돼. 늦었다. 점점 늦었다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지요. 그 지역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모니터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니터링 시점을 규제 나오고 나서가 아니라 규제 나오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거지, 어떤 초기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빵 터지고 나니까 빵 팔리듯이 그냥 뚜루룩 팔린 거냐.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 언제 들어왔고 얼마에 사서 지금 이 순간에 매도하면, 아니 이제 막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왜 팝니까? 아니요, 지금 매도를 하면 그 매수세에 맞게끔 그냥 매도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 1억 미만짜리 물건, 급등주 테마주 산다 하는 이 물건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2주 전부터 전주에 규제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산으로 1억 미만 재개발 가능 아파트 피가 붙고 투자자의 문의가 쏟아졌어요. 물건이 없어요. 똑같죠? 전주 옆으로 군산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1억 미만 재개발 가능 아파트.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 다주택자 아니면 법인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 투자 안 멈춘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요 지금. 못 써서 난리예요. 근데 이런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올 것 같고, 순간적으로 군산을 앞두고 전주가 규제가 됐다는 거는 군산에는 이제 호재죠. 타지의 규제는 비규제 지역에 호재가 돼버렸습니다. 왜? 유동성이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주가 규제가 나오기만 나오면 군산은 무조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다. 그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의 타겟이 다주택자이고 법인이다. 그 사람들은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1억짜리 물건을 먼저 걷는다라는 현재의 트렌드를 완전히 읽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 지역에 임장을 가서 그 부분에 핵심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전략을 잡고 가고 계신다. 가격 1억 5천 이하, 그래서 공시지가 1억 미만, 그 다음에 30년 이상에 있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싹 다 꺼내라. 그래서 불 붙지 않은 아파트들만 싹 다 쇼핑을 해서 그 지역을 먼저 가서 들어갈 수는 없는지, 선정할 수는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라. 근데 그 중에 경매가 나오면 그 본인께 될 수 있다라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지역인데 불 붙기 전이어야 돼요. 거기에 경매로 나오게 되면 베스트 타이밍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몇 달 전부터 거래량이 많았는데 유난히 어제 가장 거래가 많았는데요. 타 지역에 전화로 그냥 계약도 많고 중개사님도 놀라는 정도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왔습니다. 자, 다주택자와 법인이 맞아요. 네, 법인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법인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고육지책을 만들어냅니다. 살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내요. 돈은 있고 규제를 묶어놨으니 법인이 갈 수 있는 지역 또는 다주택자가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좁으니까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수익률은 분명히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테마주 또는 급등주가 된다.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달 전부터 계속 거래가 많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몇 달 전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왜? 터질 거니까. 분명히 다른 지역은 규제 지역이 되고 그 다주택자 법인들의 특징이 뭐죠? 한 곳에 평생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 먹고 열러 갔다가 여기서 먹고 열러 갔다가 여기서 먹고 열러 갔다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언젠가는 원주, 춘천에도 언젠가는 군산에도 들어올 거다 라고 판단하고 먼저 들어가 있죠. 가볍게 1억짜리 사면서 100에 20 월세 주고 한 달에 20만원씩 월세 받고 있든가 그러면 이자 넣기는 하는 거잖아요. 상가 또는 수익형 부동산 한다 치고 1억 넣고 20만원씩 툭툭 받으면 뭐 2% 3% 정도 수익률 나는 거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유난히 어제 가장 거래가 많았대요 라고 하는데 이 가장 거래가 많은 타이밍에 매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막 치고 올라가다 그러면은 한번 봐야죠. 그 상승, 상한가의 상승의 그 기쁨을 누려야죠. 근데 힘이 안 나. 막 터지는데 그 가격에서 계속 터져. 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털고 나온다는 거죠. 규제가 터지면 가야지라고 하면 늦다는 거죠. 어제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됐고 그 어제 거래 많이 되는 그 상황이 나도 휩쓸려 들어간 거네요. 결국은. 제일 안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제일 안전하기 위해서. 당연하죠. 규제가 되면은 비규제 지역에 1억짜리의 사람이 들어올 거야. 들어오네 하고 딱 들어간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근데 그렇게 하면 늦다라는 거니까. 그럼 남들 사는 가격이 다 사는 거고 나중에 팔 때 다 경쟁하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해야 되고 먼저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 겁나니까 확정 수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를 다 노리는 게 아니라 12%, 13%만 노리고 또는 10%만 노리고 딱 들어가서 대기했다가 안 되면 10%만 먹고 그냥 나오는 거고 지금처럼 거래가 팍 터지면서 갑자기 가격이 떠나락 올라가면 그때 수익 내면서 그냥 바로 털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잡주, 테마주를 노리는 방법이지 않나. 법인 경매에 있어서 실거주자 패턴 분석이 더더욱 중요해진 거네요. 최근에 법인이 경매에 낙찰받는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없어요. 거의. 걸어받는 거는 1억짜리 미만 아파트를 법인이 노리거나 받는 경우가 많죠. 법인이 경매에 있어서 실거주자의 패턴을 분석해야 되는 부분은 실거주 만족도가 많이 높은 아파트고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가 실거주자의 패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법인이 이야기하는 1억짜리 물건은 실거주 만족도가 높지 않지요. 그래서 실거주자가 컨설팅을 끼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1억짜리 물건을 살 끼라고. 그러니까 경매가 확정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1억짜리 물건 같은 경우에 실거주자와의 패턴 분석이 아니라 투자자의 패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냐, 그리고 그들의 경쟁이 얼마나 되는 거냐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거주자 패턴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전세가가 높아서 실투금이 줄어드는 지역, 그 지역은 전세가가 높으니까 전세가 대비 한 1, 2천만 원 더 주고 집 사는 셈 치고 실거주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실거주자의 법인 경매 패턴을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다. 가격대가 어떻고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물건이냐에 따라서 경쟁자가 달라지고 그 경쟁자의 분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부분. 아직 안 오른 지역에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받아서 낙찰을 받아서 확정 수익을 갖고 들어가라 해서 궁금했네요. 네, 똑같은 내용. 지금 좀 전에 안 오른 지역에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아서 확정 수익 안으로 가라. 실거주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았는데 유난히 어제가 거래가 가장 많았다. 이 말은 뭐냐면 거래 가장 많은 부분이 실수요가 아니라는 거죠. 투자자라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낮을 때 경매로 투자 가치가 낮은데 만약에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오르면 꼴차 물리는 거잖아요. 그때도 물리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확정 수익을 일단 안고 들어가려면 실거주 만족도가 없어야 되고, 첫째. 그래야 실거주자가 안 들어올 거니까. 둘째, 1억 미만이어야 되고, 그래야 취득세를 안 무니까 확정 수익이라는 걸 안을 수 있죠. 셋째, 투자금이 작아야 되고, 그래 들어갈 수 있죠. 비규제 지역이어야 되고, 풍선효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다 챙겨가가지고, 딱 그걸 경매로 받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의 절대 수익을 얻었다. 1억짜리인데, 1000만 원 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좀 전처럼 꾸준히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500, 1000 올린다. 그러면 2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게 풍선효과가 딱 터지고, 따라락 올라서 30%, 40%면,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팍 폭발을 해버리면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여기처럼 하루 만에 올라가요. 1억짜리 물건이 빡 붙으면 1억짜리 물건이 붙은 그날 2천만 원 그냥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오기 전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실거주자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확정 수익을 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거주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건을 한 건데 그걸 실거주자한테 팔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팔 수 있도록 나는 낮은 가격에 들어와서 먼저 앉아 있어야 된다.